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 특강의 이용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17년 11월 26일 대비 토익 적중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된 문제들을 먼저 푸시고 이제 제가 해설을 해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확립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택지가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자, 약간의 해석적인 특징을 보면요, 특정 회사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production line, 생산 라인과 또 경영진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느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회사에서 좀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런 쪽하고 요런 쪽에 지금 사람을 좀 필요로 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employment라는 단어와 결합돼서 하나의 복합 명사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공석이 있다, 빈자리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여러분 오프닝이라는 단어예요. 오프닝. 근데 이 단어를 정답을 고를 때 사전 지식이 없었다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오답이 있다면 C번이 될 텐데요. 오픈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같은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솔직함의 의미가 강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빈자리나 공석의 느낌은 전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B번의 openings인데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job openings 혹은 employment openings. 이것은 회사에서 누군가를 뽑을 때 사용하는 단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선택지에 excite란 단어가 보이잖아요. 이 단어를 보셨을 때 흥분시키다, 흥분하다라고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토익 공부를 좀 덜 하신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토익 정기고사에서 excite가 포함된 선택지가 나오면 10중 8구는 분사에 해당되는 정답이 그동안 과거에는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xcite가 포함된 선택지가 나왔다? 일단 선택지를 분사 형태로 일단 압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ng를 고를 것인가, ed를 고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보다는 관련된 단어가 사람인지 아닌지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빈칸 앞쪽에 make, 뭐뭐 하게 하다, tourist, 여행객들이 뭐뭐 하도록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앞쪽에 연결된 단어가 사람일 때는 항상 ed가 정답이 되기 마련이고요. 앞에 나온 단어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이때는 정답이 exciting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에 해당되는 문법을 제가 좀 도식화시켜서 공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make나 find나 keep. 토익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오형식 동사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 뒤쪽에 이 목적어 자리인 이 자리에 사람이 나오면 ed, 사람이 아닌 단어가 목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ing. 이렇게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excite 말고도 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interest라는 단어도 interesting, interested 이렇게 분사 쪽에서 정답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improve라고 하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 to를 붙일 것인가, ing를 붙일 것인가, ed를 붙일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건 준동사의 구별 문제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빈칸의 앞쪽과 뒤쪽에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effort라는 단어가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항상 이 단어 뒤쪽에는 투부정사와의 결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정답은 A번이죠. 과거에 사실 저희가 투부정사를 공부했을 때는요,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용법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제 토익을 공부하실 때만큼은 투부정사와 친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 게 시험 오실 땐 더 유리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n an effort to라고 하면은 뭐뭐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in order to 이 표현법하고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선택지에 would have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would have, should have, could have 이런 단어들이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선택지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선택지에 이런 단어가 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그 맥락은 바로 가정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앞쪽에 if라는 접속사가 보였다는 것이겠죠. 가정법은 여러분 시제를 중심으로 그 법이 나눠져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공식을 말씀드린다면 if 다음에 had pp라고 하는 동사 시제가 나오게 된다면 컴마 뒤쪽에 나오는 형태는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ve pp예요. 그럼 would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could, might, should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if had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D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해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고를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법은 법이에요. 시제를 중심으로 한 공식을 꼭 챙겨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컴마를 통해서 컴마가 있으면 여러분 문장의 주절이라는 부분과 주절이 아닌 부분으로 나눠지는 그 경계점에 대해 컴마를 찍기 마련이거든요. 이 컴마 앞쪽에 for로 시작되는 단어는 전치사로 시작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주절은 뒤쪽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절 속에 주어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동사예요. 그렇다면 컴마를 중심으로 주절이 아닌 쪽에 빈칸이 뚫려 있었다면 여기에는 여러분 동사라는 것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결국 A번과 B번, ing와 ed 두 가지 형태가 남아있는데 지금의 문제처럼 이렇게 뒤에서 앞쪽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후치 수식의 분사일 경우에는 해석을 하지 않고서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ng가 정답이 됐다면 뒤쪽에 명사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목적어 없을 때 정답이 됩니다. 빈칸 뒤쪽에 여러분 전치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해석이 필요 없이 수동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구나. 정답은 B번이구나. 해석도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잡지에서 출간된 각각의 조사 자료, 조사 논문 이렇게 해당되는 거겠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이 사실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빠르게 풀기 위한 방법, 컴마를 통해서 주절을 먼저 확보하라. 주절이 아닌 공간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분사일 경우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유무를 확인하라.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방식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의미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의미보다는 다른 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in fact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부사, 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단어는 보통 part 6에서 정답이 잘 되는 표현법이에요. due to는 전치사, otherwise도 부사예요. 근데 provided는 if의 동의어인 접속사입니다. 전치사, 접속사, 부사들은 하나의 4개의 선택지를 구성하는 참 보기 좋은 그런 군들이에요. 전치사와 접속사와 부사가 섞여 있는 선택지가 나올 때 좋은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부사는 오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고요.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여러분 주어 동사, 동사가 위치하게 되겠죠. 근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오지 동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빈칸 뒤쪽에 동사가 있냐 없냐 요거 하나 따지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뒤쪽에 볼게요. 동사 있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정답은 D번의 provided. 여기에다 이제 that까지 붙이는 형태도 정답이 가능하고요. if라는 단어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겠죠.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provided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단어가 if라는 접속사라는 그 인식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that, whose, which 4개의 선택지 중에서 무려 3개가 관계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생뚱맞게 하나만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는 B번은 오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동안 출제였던 그 방향상.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을 갖고 관계사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앞에 나온 선행사가 employees, 이건 직원들, 사람이죠. 사람일 때 우리가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쓰진 않습니다. 사물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sales figures,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that이라는 단어는요, 주격과 목적격이라는 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을 때 정답의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whose는 소유격이라고 하잖아요. 소유격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 명사를 바로 수식하면서 들어가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을 빨리 고르는 방법은 이 명사 하나만을 보고 whose를 빨리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that과 which가 두 개가 같이 선택지에 나와 있을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that은 사물일 때도 정답이 가능하고 사람일 때도 정답이 가능하거든요. 이 단어에는 who의 성격을 대신할 수도 있고 which 성격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that과 which가 함께 나온다면 일단 which는 정답이 아닌 것으로 빨리 간주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네 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점이 먼저 필요하냐면 and라는 단어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 as는 그냥 부사절 접속사, for는 뭐 전치사,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지금 빈칸의 앞쪽의 구조를 보시면 비동사를 중심으로 overworked, 과거분사 하나 나왔죠. underappreciated, 이것도 과거분사 하나 나왔죠. 양쪽의 모양이 대등하게 A와 B 이렇게 나왔다면 이 두 단어를 연결할 만한 가장 적합한 단어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등위 접속사 and가 되는 거겠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새로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그 접수처나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은요, 과로하는 상태와 그동안의 평가를 좀 덜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참고적으로 이 for라는 단어도 등위 접속사라는 품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컴마를 먼저 찍고요. 뒤쪽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올 때만 정답이 가능한 예외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이 단어들의 공통점. as well as 접속사, 전치사, even if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B번의 형용사가 좀 생뚱맞죠. 이 단어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a substantial donation이라는 명사구예요. 그러면은 접속사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일단 적어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as well as는요. 우리가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하는 양쪽의 대상을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thanks to는 덕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분적인 해석은 필요합니다. 얘뿐만 아니라 얘도 라고 하는 첨가의 느낌이 들어갔다면 A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덕택에 원인에 해당되는 결과를 얘기하는 구조라면 C번이 정답이 된다는 건데, 자, 한 자선단체에서는요, 자금을 마련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10,000를 모금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겠죠. 뒤에 보니까 엄청난 누군가의 기부 덕택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의 그 이유와 원인을 뒤쪽에 누군가의 기부를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thanks to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thanks to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덕택에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전치사라는 품사인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양쪽의 논리 관계는 뭐라고요? 원인에 해당되는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치사.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 분모 한번 볼게요. anyone, them, those. 이 세 단어는 여러분 대명사예요. 그리고 whichever란 단어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복합관계대명사라고는 특정한 이름이 있습니다만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 관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겠죠. 오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요, 반드시 그 이하에 동사의 형태가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는 빠질 수 있는데 동사가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의 구조상 여러분들이 동사를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단어들이 anyone, them과 those 이런 단어들인데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는 단수고 이 두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면은 대명사, 명사를 대신 받는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지금 누구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지연 때문에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disembark, 먼저 내리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전에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passengers를 대신 받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복수를 지칭하지 않는 A번을 일단 제거해 주시고 them과 those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착역에서 도착을 하는 사람들. 뒤쪽에서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죠. 분사나 전치사구나 누군가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that과 those는 가능합니다만 them은 불가능합니다. them은 그냥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만 사용할 때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명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관계대명사가 정답되는 틀은 그 이하의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점. 나머지 대명사들에서는 수를 먼저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수식받을 수 있는 자리가 빈칸이 뚫렸다면 그때는 them은 되지 않는다. those만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빈칸의 앞쪽에는 부정관사가 있고 빈칸 뒤쪽엔 넘버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그렇다면 이 빈칸의 위치는 형용사의 자리라는 것은 아실 수 있었을 텐데 형용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단어가 무려 3단어가 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뭔가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한 급을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뒤쪽에 tha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럼 짝이 될 만한 형용사는 비교급 형용사가 맞는 거겠죠? 정답은 B번이고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형용사와 비교급 형용사와 최상급 형용사가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다면 뒤쪽이나 앞쪽에 반드시 결정적인 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선택지의 3분의 2 이상이죠. 70% 이상이 뭔가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오늘 묻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많은 numerous, 수없이 많은 다 수적인 특징들이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의 수를 따져보면 정답이 나온다는 건데 이치 뒤에는 단수 가산 명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much 뒤에는 불가산 단수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numerous라고 하는 단어는 many의 동의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수 명사만 올 수 있는 단어예요. 선생님 complete는요. 이거는 수적인 특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복수의 형태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상에서는 이제 오답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정답은 D번 numerous. 이 문제는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요. 당신이 지불한 그 요금에는 호텔 숙박비와 등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포함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include나 contain 정도로의 단어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그런 뜻을 나타내는 다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cover. 많은 분들이 커버하면 우리가 뜻 하나만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덮다, 그죠? 커버, 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요금 안에 뭐와 뭐가 포함되어 있다. include라는 단어의 느낌을 나타낼 때도 cover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단어 하나를 한국어로 외우시는 것보단 상황에 맞게 그 커버를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오늘부터 이제 커버하면은 the fee covered accommodation and registration. 이 상황, 귀하께서 내신 요금에는 요구하고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다라고 할 때 커버를 썼구나.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단어들이 다 전치사들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 경우에, 대신에, 뭐뭐 앞에란 뜻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 미리 정답을 제시하고 그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instead of입니다. instead of는 뭐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와 앞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선택적인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고 대신에 이거를 하겠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아, 대학 갈까? 아니면 취업할까? 나 취업 대신에 취업하지 않고 나 대학 갈래. 항상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는 안 하고 하나는 하는 상황이 나올 때 instead of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그것들을 탈의실에다가 놓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바로 front desk, 바로 안내 접수 개원에게 당신의 소중품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탈의실 같은 데다가 놓는 선택의 사항 하나 있는 거고요. 거기다 하지 말고 직원에게 맡겨라. 둘 중에서 얘는 하고 얘는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정답되는 단어가 instead of가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대신에 이렇게 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단어들의 의미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인데 솔직히 저는요. 이 문제의 정답을 고를 때 좀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방법이 이거예요. 아니 동사들 뒤쪽에 이런 단어가 이렇게 시간적인 전치사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앞에 딱 보니까 subscrip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보통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만료되다, 만기되다라고 할 때 쓰는 오늘의 주인공 expires는 항상 뒤쪽에 이와 같은 시간적인 표현법과 함께 사용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서 해석으로 풀 문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혹시 구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토익을 조금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still이라는 단어는요. 접속 부사라고 해서 우리말로 however의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주어 동사라는 하나의 절, 그러니까 sentence라고 하겠죠. 문장이 나오고 나서 still, 즉 part 6에서는 정답이 가능한데 part 5에서 이렇게 첫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boss라는 단어는 뒤쪽에 and라는 단어가 뭐 나와야 일단 정답의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상관 접속사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결국 B번과 D번인데 이 두 단어는 의미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품사가 달라요. while은 주어 동사라고 하는 성분을 이끌어야 되겠고 because of는 명사만 오면 됩니다. 결국 동사 있어 없어 이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빈칸 뒤쪽에서 동사가 있나 없나 여기까지만 한번 여기까지죠. 컴마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동사 있냐 없냐만 찾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are 있어요? 그럼 while이 정답인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점 때문에 지금 이 마침표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거 incorporated 단어를 원래 줄일 때는 마침표 찍어주는 형식이 있거든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recover라는 동사를 갖고 will, 원형, has, 투부정사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가능한데 자, 여러분들 아주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컴마가 없어요. 주어 동사가 지금 막 연결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문장 안에서 will reduce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it take라는 단어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막 어려운 문법적인 구조를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이 하나 뭐냐면 혹시 이런 표현법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걸 영어로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물어봅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때는 항상 주어가 it takes로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는 준동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How long does it take to? 이걸 긍정문이나 평서문으로 얘기할 때는 It takes blah blah hours to get there.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 take라는 표현법이 나왔어. 시간이 보여. 이럴 때는 투부정사가 따라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문장을 막 구조 분석해서 푸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은
구조 분석 없이도 빨리 정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as라고 하는 표현법을 우리가 동급 비교 혹은 원급 비교라고도 표현하겠죠. as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어를 제가 두 개 지어볼게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얘기하는 A번과 B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as 안에는 more, most, best, better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냥 급의 형태를 갖지 않는 C번과 D번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many 뒤에는 복수, much 뒤에는 불가산 단수 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복수 명사 같다면 C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as라는 것 자체가 급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다른 급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정관사의 뒤쪽이에요. 그럼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 건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product와 producer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건데 product는 여러분 제품이나 산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뭐의 산물. 근데 producer는 생산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the merger agreement 합병에 대한 그 합의권은 여러 가지 협상의 결과물입니다라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프로듀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생산업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계약이 사람하고 농격 처리되는 것은 어렵겠죠.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프로덕트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의 느낌만 강하게 들어갔다면 이 단어가 뭐뭇의 결과물이다, 산물이다. 약간 이 result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프로덕트가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하나 가져가시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부사들이 나와 있고 뒤쪽에는 동사 monitors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 앞에 부사들을 의미를 구별할 때는요. 이렇게 꾸미는 부사들이거든요. 동사와의 의미적인 결합성을 챙겨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텐데 일단 approximately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뒤쪽에 이제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doubtfully는 의심스럽게, closely는 아주 면밀하게, 그 다음에 nearly는 거의. 이 단어도 사실 뒤쪽에 거의 300 이런 숫자가 많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의심스럽게 monitor, 뭐 체크하다, 관리 감독하다는 뜻인데 closely라는 단어가 주도 면밀하게 자세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랑 어울리는 단어를 몇 개만 제가 써볼게요. watch, inspect, 그 다음에 examine. 이런 단어들과 monitor라는 동사가 일맥상통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계십니까? 조사하고 관찰하고 지켜본다라는 느낌일 때 잘 어울리는 부사 closely. 오늘부터 closely를 배울 때는 자세하게 라고 외우지 마시고 자주 어울리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나 될 수 있는가 이 점으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